시장이 점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오늘은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전일 모처럼의 급반등이라서 다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아쉽게도 쉬어가는 흐름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비수적 관점에서 볼 적에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동 흐름이 지나치게 과열로 나가나 했고요. 최근에 보스틱, 카시카리 등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마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도 소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하락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인데요. 이거 재밌는 사실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까지 무려 연봉이 9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급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급락과 함께 8연속 이상 연봉이 나왔던 케이스는 이번까지 총 4번입니다. 사례 분석을 해보면 2008년 10월달 금융위기 8연속 연봉 이후 급반등이 나왔고요. 2011년 8월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을 적에 8연속 연봉 이후 하루 양봉 나오고 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케이스죠. 그리고 2021년 6월달 10연속 연봉이 이후고 나서 연봉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때 나스닥은 상승 추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9연속 연봉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비이성 과매도인 만큼 지수적 반등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본격 반등이 시작되면은 21석 부근까지의 저항 테스트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네요. 어제는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어떤 업종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최근까지 가장 강했던 주도 테마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타이밍이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대신에 목표가는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낙폭과대 관심주로는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한정기술, 그리고 제약 관련주 ADL 바이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신이 아니기에 최저점이 얼마라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단기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매도보다는 바텀 피싱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다음 주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 본격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2280포인트 부근, 코스닥은 865포인트 부근, 둘 다 최소 21석 부근까지 저항 테스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등 구간에서 고점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물린 종목이 있다면 반등 구간에서 점진적인 비중 축소가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21선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매크로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변한 매크로라는 것은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6%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구리, 원유 같은 원자재가 상승 내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이는 분명히 향후 물가지수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4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될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워치상에서의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3회에서 이제 1회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는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3회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1회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이 가장 부정적이겠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4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4월 말까지 강한 반등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5월 달에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